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꽤 중요한 순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어떤 선택을 해오신 분들께는 그 선택이 얼마나 옳았는지를 조용히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한 분들께는 오늘이 바로 인생 후반부의 첫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나이가 들수록 이제는 늦었다는 말을 쉽게 합니다. 이 나이에 뭘 바꾸겠느냐, 이 나이에 뭘 시작하겠느냐, 그렇게 스스로 가능성을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사람은 몇 살까지 변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대단한 성공을 이룬 사람의 이야기도 아니고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평생을 무뚝뚝하게, 솔직히 말해 행복하지 않게 살아온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젊을 때는 가난이 미웠고, 중년에는 인정받지 못한 인생이 원망스러웠고, 노년에 이르러서는 세상 모든 것이 다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7가지를 알게 된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격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사람들이 다시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혼자라고 느끼는 분들, 마음이 점점 굳어간다고 느끼는 분들께 조용히 건네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아, 나도 아직 늦지 않았구나. 그 생각 하나만은 분명히 들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는다면 댓글에 네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글자가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이제 인생 후반부에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최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삶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평생 화가 많았던 사람. 최할아버지는 평생을 화를 안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난이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일해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현실이 그를 늘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중년이 되자 이번엔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이 화가 났습니다. 회사에서도 사회에서도 늘 한 발 뒤에 서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년이 되자 이유 없는 분노가 남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귀찮고,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사람을 만나면 괜히 불편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를 점점 피하게 되었습니다. 전화가 오면 부담스럽고, 명절에도 오래 머물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내와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말을 섞지 않게 되었습니다. 각방을 쓴 지 어느새 10년이 넘었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불평과 욕이 이어지니 누가 곁에 남고 싶겠습니까? 결국 최할아버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천장만 한참 바라보다가 일어났고,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드는 날이 반복되었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날이 일주일에 서너 번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과의 대화가 조용히 사라져갔습니다. 최할아버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원래 이런 거야. 이 나이에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말로 꺼내지 못한 외로움이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서 최할아버지의 인생을 천천히 흔들기 시작한 한 만남이 찾아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만남에 대해 차분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눈빛이 다른 노인을 만나다. 그날도 최할아버지는 별다른 기대 없이 동네 경로당에 들렀습니다. 늘 그렇듯 바둑판을 바라보다가 텔레비전 소리를 배경처럼 흘려들으며 시간을 보내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낯선 어르신 한 분이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처음엔 나이가 꽤 많아 보인다는 것 외엔 특별할 게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마주한 순간 최할아버지는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어르신의 눈빛이 너무 맑았기 때문입니다. 80은 훌쩍 넘어 보이는데 눈빛만큼은 20대 청년처럼 생기가 있었습니다. 최할아버지는 무심코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80이 넘었네. 그런데 왜 그렇게 밝으십니까? 그 질문에 어르신은 잠시 웃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예전에는 자네처럼 불행했네. 70까지는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 그 말에 최할아버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77에 어떤 분을 만나 7가지를 배웠지. 그걸 하나씩 실천했더니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네. 지금은 아침에 눈 뜨는 게 기다려져. 최할아버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70 넘어서 인생이 바뀐다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최할아버지는 계속 그 어르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저 나이에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나도 바뀔 수 있을까? 그날 밤 최할아버지는 오랜만에 잠을 설쳤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스스로도 놀랄 선택을 합니다. 그 어르신을 다시 찾아간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때 들은 인생을 바꾼 7가지에 대해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인생을 바꾼 7가지. 며칠을 망설이던 끝에 최할아버지는 그 어르신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괜히 기대했다가 실망할까봐 마음은 반신반의였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7가지가 뭡니까? 어르신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이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첫째, 매일 웃게. 둘째, 남 탓을 멈추게. 셋째, 새로운 걸 배우게. 넷째, 자신을 칭찬하게. 다섯째, 적당히 거리를 두게. 여섯째, 작은 것에 감사하게. 일곱째, 오늘을 살게. 최할아버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다야? 너무 뻔한 말 아니야? 그런데 어르신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건 비법이 아니네. 이미 다들 알고 있는 이야기지. 문제는 아는 것과 하는 것의 차이야.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최할아버지는 평생 많은 말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좋은 말, 맞는 말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해본 건 거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최할아버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게 인생의 끝일까? 이대로 아무것도 안 해보고 그냥 늙어가는 게 맞을까? 결국 그는 결심합니다. 큰 변화가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 해보기로 말입니다. 7가지를 다 한꺼번에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 오늘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최할아버지의 인생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조용히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첫 번째 변화, 웃기 시작하면서 벌어진 일을 차분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웃기 시작했더니 생긴 변화. 최할아버지가 가장 먼저 선택한 것은 의외로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웃는 것. 어르신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기분이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라네. 첫날 아침, 최할아버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처음엔 참 어색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나이에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런데 몇 초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 모습이 우스워서 진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날 하루는 완전히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조금 덜 무거웠습니다. 이튿날도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억지로 웃기, 누군가가 떠올라 짜증이 올라올 때마다 입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처음엔 마음이 안 따라왔습니다. 그래도 말은 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최할아버지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분노가 조금 늦게 올라온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화부터 났을 일에도 한 박자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아침에 눈 뜨는 게 조금 덜 괴로워졌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며 혼잣말로 욕을 하는 횟수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2주일쯤 지났을 때 아내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좀 좋아 보이네요. 그 말 한마디에 최할아버지는 가슴이 묘하게 찡해졌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변화를 눈여겨보지 않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최할아버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정말 바뀔 수도 있겠구나.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작은 변화가 어떻게 주변 사람들까지 움직이기 시작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하다 웃는 연습을 시작한 지 몇 주가 지나자 최할아버지에게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건 말투였습니다. 예전에는 무슨 말을 들어도 비꼬는 말부터 나왔습니다. 이제는 말을 삼키는 순간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특히 아내 앞에서 그 변화가 분명했습니다. 아내가 밥이 짜다고 말해도 예전 같으면 내가 요리사냐라는 말이 먼저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냥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짠가 보네. 그 말 한마디에 아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각방이 아닌 같은 공간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말은 거의 없었지만 침묵이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먼저 커피를 타주었습니다. 당신도 이런 거 좋아했잖아요. 그 순간 최할아버지는 마음속 깊은 곳이 조용히 풀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변화는 자식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불평만 늘어놓던 아버지가 요즘은 괜찮다라고 말하자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안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그 질문이 얼마나 오랜만이었는지 최할아버지는 바로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경로당에서도 사람들이 다시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얼굴이 좋아졌네. 무슨 좋은 일 있어? 최할아버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떠난 게 아니라 자신이 먼저 사람들을 밀어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밤 최할아버지는 아내와 나란히 앉아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많이 힘들게 했지.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원망도 분노도 아닌 오랜 기다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최할아버지는 확신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우연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최할아버지가 인생을 완전히 바라보는 방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다.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자 최할아버지의 시선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을 늘 불공평하다고 봤습니다. 왜 나는 이만큼밖에 못 살았을까? 왜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아침에 눈을 뜨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눈을 뜰 수 있네. 아주 사소한 생각이었지만 그날 하루의 느낌은 전혀 달랐습니다. 밥을 먹으며 그래도 밥맛은 있네. 창밖을 보며 날씨가 나쁘진 않네.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최할아버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행복이 없었던 게 아니라 행복을 보지 않으려 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어르신이 말해준 6번째 조언을 조용히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기. 하루를 마치며 오늘 고마웠던 일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아내가 밥을 해준 것, 자식에게서 온 짧은 문자 하나, 몸이 크게 아프지 않았다는 사실. 그렇게 하루를 정리하고 나니 잠드는 시간도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오늘을 살아라라는 말이 이제야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를 붙잡고 후회하며 사는 것도,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사는 것도 모두 오늘을 놓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최할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내일 걱정하고 어제는 어제에 두고 오늘 하루만 잘 살아보기로 말입니다. 그날 이후 하루의 무게가 눈에 띄게 가벼워졌습니다. 인생이 갑자기 대단해진 건 아니었지만 하루하루가 살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최할아버지가 완전히 다른 삶에 안착하게 된 순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자리를 잡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최할아버지의 하루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예전처럼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지 작게라도 계획을 떠올렸습니다. 경로당에 가는 날도 있었고, 복지관 수업이 있는 날도 있었고, 아무 약속이 없는 날엔 동네를 천천히 걷기만 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람들도 그 변화를 알아봤습니다. 요즘 표정이 참 좋아졌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그럴 때마다 최할아버지는 괜히 쑥스러워 웃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은 경로당 노래자랑에 나가보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손사래부터 쳤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한번 해보죠. 라고 말이 나왔습니다.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며 최할아버지는 자신도 놀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시간이 싫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집에서는 아내와의 관계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여전히 말수가 많지는 않았고 로맨틱한 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산책을 했고 같은 시간에 밥을 먹었고 가끔은 나란히 앉아 옛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집에 있어도 답답하지 않아요. 그 말은 최할아버지에게 무슨 상보다 값졌습니다. 그제야 그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인생을 다시 얻은 것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삶으로 돌아온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행복은 새로 얻는 게 아니라 다시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제 누군가에게 전해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최할아버지는 어느 날 다시 그 경로당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어르신은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네. 자네가 시작했을 뿐이지. 변화는 알아서 오는 게 아니네. 용기 내서 한 발 내디딘 사람에게만 조용히 따라오는 거야. 그 말은 최할아버지의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지금 최할아버지는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매일 웃고 매일 배우고 매일 감사하며 삽니다. 자식들은 이전보다 자주 연락을 하고 아내와는 나란히 걷는 시간이 늘었고 친구들도 다시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최할아버지 스스로가 자신의 하루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기적이 아닙니다. 특별한 재능도 많은 돈도 필요 없었습니다. 단지 알고도 하지 않았던 것들을 조금씩 실천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7가지를 한꺼번에 하려 하지 마세요. 오늘은 딱 하나면 충분합니다. 거울 앞에서 웃기. 그럴 수도 있지 말해보기. 감사한 일 하나 떠올리기. 작은 행동 하나가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모여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젊음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이 여러분 인생 후반부의 첫날이 되길 바랍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7가지 중 오늘부터 시작하고 싶은 것은 몇 번인가요? 숫자 하나만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다짐이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됩니다. 함께 나이 들수록 더 재밌는 인생을 살아봅시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